미국의 물가 급등이 3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며 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의 파트 B, 즉 외래 환자들을 위한 건강보험의 프리미엄이 내년에 14.5%나 대폭 인상됩니다. 물가 급등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제적, 정치적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의 38%는 자녀 보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른바 투잡을 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구체적인 합의 대신 긴장 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물가 급등이 3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며 유류와 식료품 등 일일 장바구니 물가는 재앙을 안겨주고 있어 서민들의 불만과 불안, 원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체로도 6.2%나 급등했을 뿐만 아니라 휘발유 값은 1년 만에 60%, 고기와 생선 등 식료품 값은 12%나 폭등해 미국민들의 인플레 공포가 확산되고 생활고는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30년 만에 물가 급등으로 재앙을 안겨주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지 못해 임금 상승과 경제 성장을 모두 날려버리고 비용과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0월에 끝내 6.2%까지 급등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5월에 5%를 기록한 이래 9월에는 5.4%로 5개월 연속 5%대의 물가 고공행진을 지속해오다가 6개월째인 10월에는 끝내 6.2%로 더 악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정부의 수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여서 미국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 값은 미 전국 평균이 갤런당 3달러 41센트로 1년 전 2달러 11센트보다 1달러 30센트, 60%나 폭등해 있어 물가 급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나 SUV 차량을 한 번 휘발유로 완전 채우는데 1년 전에는 30달러도 안 들었으나 지금은 40달러 내지 70달러가 되니 물가 급등을 매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고기와 생선, 달걀, 우유 등 매일 사야 하는 창거리, 식료품은 12%나 올라 장바구니 물가의 두 자릿수 폭등을 체감시키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의 임금은 10월에 연율로 4.9% 올랐으나 6.2%의 물가 급등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오히려 1.3% 줄어든 셈이 됐습니다. 특히 한 달 평균 1,550여 달러의 사회보장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은퇴한 노년층은 연금액 상향 조정이 물가 인상에 훨씬 못 미쳐 생계마저 불안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사회보장연금을 내년에는 40년 만에 최대인 5.9%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올해에는 고작 1.3% 올려주고는 이미 물가는 5에서 6%나 6개월째 급등해 생계가 막막해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의 향후 씀씀이와 경제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주는 소비자 체감지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해 연말연시 소비를 위축시키고 대목 경기를 냉각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이 조사에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 체감지수는 11월에 66.8로 2011년 11월 이래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민 4명 중 1명은 물가의 고공행진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밝히고 있어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냉각될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의 노년층과 장애인 등 6천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의 파트 B, 즉 외래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의 프리미엄이 내년에 한 달 170달러 10센트로 올해보다 21달러 60센트, 14.5%나 대폭 오릅니다. 5에서 6%대의 물가 급등에 따라 사회보장연금은 내년에 5.9% 올려주는 반면 미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메디케어 매달 보험료는 최고치인 14.5%나 대폭 인상하는 것이어서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30년 만에 물가 급등 여파로 모든 프로그램들의 비용도 상승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베네핏은 조금 올려주고 미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페이먼트는 대폭 인상하고 있습니다. 5,200만 명의 은퇴한 노년층과 800만 장애인 등 6천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정부 의료보험 메디케어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30년 만의 물가 급등에 인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중에서 외래 환자 치료를 커버해주고 있는 파트 B의 매달 프리미엄, 즉 보험료는 내년에 170달러 10센트로 올린다고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올해 148달러 50센트에서 21달러 60센트나 올리는 것이어서 14.5%나 대폭 인상하는 겁니다. 인상률로는 아니지만 매달 21달러 60센트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인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어 당국은 당초 내년에 10달러씩 인상할 것으로 예고해오다가 2배가 넘는 21달러 60센트나 대폭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입원 치료를 커버해주는 파트 A는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파트 B의 월 보험료만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독신 8만 7천 달러, 부부 17만 4천 달러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는 고소득층은 파트 B의 보험료에 일부 추가되고 처방약가 프로그램인 파트 D의 보험료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모든 메디케어 파트 B에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디덕터블과 코페이는 치료를 받을 때마다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당국은 내년에 파트 B의 매월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게 된 것은 물가 인상에다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 나오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고액인데 그중 절반 정도를 커버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새로 나오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연간 5만 6천 달러나 약값을 내야 하는데 그중 대략 절반은 메디케어 파트 B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헬름은 회사 측이 1년간 약값으로 5만 6천 달러를 책정하자 실제 약 가치는 3천 달러에서 8,400달러에 그친다며 폭리로 비판당하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30년 만에 물가 급등과 에너지, 식료품 등 크게 오른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묘책이 마땅치 않아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역사상 3번만 단행했던 전략 비축유 방출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백악관은 매우 짧은 유가 하락 후 곧바로 더 오르는 부작용을 겪은 바 있어 채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30년 만의 물가 급등으로 재앙을 안겨주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지 못해 바이든 민주당이 경제적, 정치적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바이든 민주당인 단기 물가 잡기 대신에 장기 부양책에만 더 집중한다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 민주당이 장기 부양책인 인프라 투자나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등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그보다는 당장 시급한 가격 변화, 프라이스 체인지, 인플레이션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 민주당은 이른 시일 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묘책도 마땅치 않아 서민 생활고 경제 위기로 몰고 가고 아직 완결하지 못한 2조 달러에 가까운 더 나온 미국 재건 법안마저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 서민 생활고가 내년으로 이어져 경제 위기가 악화되면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는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도 받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해 미 역사상 단 3번만 시행했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미국 원유의 해외 수출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실효가 의문시되고 부작용이 우려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억 배럴 이상의 전략 비축유 가운데 최대 3천만 배럴을 방출할 수 있으나 근년에 3차례 방출해서 유가 하락 후 수일 만에 더 인상시키는 부작용을 겪은 바 있어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또 최근 2달 동안 전략 비축유의 잉여분에서 1200만 배럴, 지난주에는 310만 배럴을 아시아 지역 등으로 수출했는데 이를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지구촌 전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30년 만의 물가 급등, 재앙적인 장바구니 물가 폭등이 내년으로 넘어가며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미국민 실질 소득과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까지 발목을 잡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 악순환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미 40% 이하로 추락시키고 있고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의석을 무려 60석 이상 상실하며 다수당 자리를 빼앗기는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적색 경고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높은 보육비로 이른바 투잡을 하거나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의 84%는 자녀들의 보육비를 압도적 수준으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워싱턴 DC 지역에서 1살 미만의 유아를 보육원에 맡기려면 연평균 $14,000 이상이 필요해 대학 등록금 $6,800여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부모 중 38%는 자녀들의 보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일을 하는 이른바 투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니 홀더의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부모의 84%가 자녀 보육비를 압도적인 수준이라며 매우 부담스럽게 느낀다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20%는 일을 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보육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더 어려워 직장을 떠났다고 밝혀 보육비가 미국의 인력난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니 홀더는 미국의 보육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가정의 44%는 매달 $1,000 이상을 보육비로 지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일하는 부모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육비로 쓰고 있는데 조사에 응한 가정의 절반은 자녀 보육비가 수입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답했습니다. 이는 2018년 수입 대비 자녀 보육비 지출 비율이 18%인 것에 비해 크게 오른 것입니다. 자녀 보육비 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들을 썼냐는 질문에는 부모의 38%가 기존의 직장 외에 다른 일을 한다 답했고 32%는 일부 물건을 팔았으며 28%는 가족과 친지로부터 돈을 빌렸다 응답했습니다. 26%는 이사를 통해 여유 자금을 마련했고 25%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답했습니다. 부모의 30%는 보육비와 대출금 상환 또는 렌트비 사이에서 35%는 보육비와 신용카드 대금 지불 사이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다 답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특히 자녀 보육비가 더 비싸 대학 등록금을 훨씬 추월하는 수준입니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1살 미만 유아 보육비는 연평균 $14,554로 대학 학비 $6,830보다 2배 이상이었습니다. 4세 아동의 보육비도 연평균 $11,051로 보육비 부담으로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력난으로 보육교사를 구하기 쉽지 않아 월급을 높여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실정을 생각할 때 미국의 높은 보육료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한동안 해결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오해와 오산에 따른 충돌을 피하기로 입장을 같이해 신냉전의 긴장과 우려를 다소 완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 강화, 이에 따른 대만 문제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북핵 문제 해결이나 종전선언과 평화정착 등 한반도 이슈가 뒤로 밀리고 양국 간 현안에서도 구체적인 합의를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이나마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신냉전이 우려될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온 긴장을 다소 누그러뜨려 시도하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올 들어 2차례 전화통화는 가진 적은 있으나 월요일 저녁에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구촌의 두 슈퍼파워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신에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 주력한 것으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서로 오해하거나 잘못 소통하고 오산에 초래되는 예기치 않는 충돌만큼은 피하자는 데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미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과는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피하며 외교에 주력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미 관리들은 강조했습니다. 첫 화상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를 분명히 하고 중국의 지나친 국가산업 보조에 따른 불공정 교역, 사이버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해지하지 않고 있는 중국산에 대한 높은 보복 관세, 미국과 호주 간 핵잠수함 합의 등을 문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현재 군사력 경쟁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신냉전이 우려될 정도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구체적인 합의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한반도 이슈도 뒤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 외교를 재개하고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정책 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는 동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조기 해제와 제재 유지로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러시아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완화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을 상기시키고 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려면 현행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국방비를 지난해 2,520억 달러로 10년간 76%나 늘리면서 미국의 7,780억 달러와의 격차를 따라잡고 있고 지난 8월에는 미국은 아직 없는 마하5의 극초음속 핵미사일까지 실험 발사해 옛소련의 첫 우주비행 때와 같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인 50대 이상의 전투기와 폭격기 등 군용기를 출격시켜 대만 해협 인근에서 위협 비행과 상륙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실제로 대만 정복에 나서 군사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